네, 앞서 뜨거운 감자에서도 상승했던 종목 대표적으로 코스모화학 보셨죠? 이 코스모화학이 어제 내줬던 그 주가 하락을 다시 이끌어내면서 상승으로 이끌어내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이 코스모화학을 부각시키고 있는 건지 투자자들은 어떤 성장을 기대하고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건지 우리 레몬 남자죠?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저는 김민수 대표님 나올 때 시장이 네. 좋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그냥 왜요? 막 티키타카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시장 안 좋을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시장이 뭐 다음 날 또 좋아지면 되죠. 네, 좀 우울하더라도 좀 밝은 분위기로 네. 끌어주신다면 끌려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저희 또 밝게 시장도 좋으니까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코스모 화학 하면은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가 폐배터리 시장이고 저희가 어제 마감할 때 영화테크 할 때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? 했었죠. 네. 했었는데 폐배터리 시장이 훨씬 커지는데 네. 좀 작은 종목 말고 될 만한 종목 하자라는 얘기도 좀 드렸었죠. 네. 근데 바로 오늘 떴습니다. 이 폐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커지길래요? 네, 지금 S&E 리서치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한 4천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. 근데 2040년,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 정도 가면은 87조 원, 몇 배입니까 이게? 네, 엄청나게 커질 시장이죠. 근데 이게 폐배터리로 뭘 하냐? 그러니까 즉 배터리를 한 7년이나 한 10년 정도 쓰게 되면은 이제 차징률이 많이 떨어지죠. 그러다 보니까 이를 가장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ESS라고 하는, 그러니까 즉 대량 저장 장치 쪽으로 가서 이걸 연결해서 그쪽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뭐 도시 채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아니요. 네, 도시 어부도 아니고 도시 채굴이 있습니다. 경쟁사 프로그램. 네, 죄송합니다. 네. 맨날 경쟁사 프로그램 자제하겠습니다. 네네. 네, 근데 도시 채굴, 도시 광산, 뭐 도시 채굴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지금 스마트폰에서도 뭐 금을 추출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네. 네, 그 얘기입니다.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배터리를 분해를 해서 잘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갔던 이제 뭐 양극재, 음극재 들어갔던 뭐 니켈부터 뭐 코발트 이런 게 다 추출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추출된 걸 가지고 또 강점이 뭐냐면 그때 같은 경우 만약에 또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. 근데 추출한 가격은 뭐 폐배터리니까 별로 그게 영향을 안 받겠죠. 네. 그러니까 가격 안정 효과도 있겠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다가 이 테슬라 머스크 형님이 이런 얘기했었죠. 우리는 92%까지 어떤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개척 시장입니다. 네. 거기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저 여기서 궁금한 게요. 네. 배터리는 K배터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 배터리 기술력 우리는 막강하잖아요. 네. 이 폐배터리 시장 안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지위도 그럼 높은 평가인가요? 네, 지금 이제 막 발동을 걸고 있는 상황들이죠. 네. 돈이 될 만하니까 이제 다 하고 있다라는 쪽,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, 네. 근데 아직 전기차 침투율이 3%밖에 안 되는데, 이를 먼저 확 키우는 것보다 이제 진행이 되면서 슬슬 이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, 네. 그중에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번에 분할하는 회사가 폐배터리 재활용 BMR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2025년도부터 어떤 상업 가동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네, 근데 여기서 이제 해외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까지도 설립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기아랑 협력이 돼 있는 관계죠.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GM의 합작법인과 함께 LTM 셀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와 북미 배터리 재활용 업체 리사이클 영어 많네요. 네, 다 읽어야 되다 보니까 네. 이쪽에서 재활용 협약을 하는 쪽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또 삼성 SDI도 노출세라 하고 있습니다. PM그로우라는 회사랑 지분을 투자해서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전기차 메이커들과 이제 얼마만큼 손을 잡고 이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밖에 고려아연 그리고 또 에코프로도 어제 말씀드렸었고요. 게다가 또 인선 ENT 이런 회사들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서 김민수 대표님 그러셨잖아요.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3%밖에 안 된다. 실제로 채팅방에 네. 우띠어로즈님이 아직 배터리도 다 보급 안 됐는데 폐배터리가 왜 뜨는 거예요? 라고 글을 올려주셨거든요. 네, 중요한 얘기입니다. 네네.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뭔가 어떤 앞으로 먹거리를. 성장할 거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만큼 그러면 아직 개화도 안 한 시장인데 그렇게 관심이 높다고 하게 되면 그럼 지금 전기차 관련된 쪽은 다 사이겠네요.
네,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 개원 안 했다고 하더라도 네. 앞으로에 대한 준비 과정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 배터리를 사지 못했는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. 그러면 그 다음 시장은 뭘까를 공부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이네라고 먼저 선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. 그럼 현 시점에 폐배터리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리가 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없나요? 문제점은 그러니까 즉 못 쓰는 배터리 쌓아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환경 오염. 그렇죠. 뭐 그리고 네, 더러워 비용, 보인다. 네. 네. 또 거의 오래 쌓아놓게 되면은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, 그렇네요. 또 잘못하게 되면 뭐 어떤 위험성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독성 물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또 재활용을 잘 하느냐가 또 어떤 또 친환경 정책과도 또 맞아가는 부분들이겠죠. 네. 네. 코스모 화학을 그럼 그 안에서 폐배터리 수혜주로 그러니까 이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네. 코스모 화학이 이 폐배터리랑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들어볼게요. 네, 일단은 지금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직은 아닙니다. 아직은 아니다. 네, 근데 이번에 26일 날 임시주총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하겠다라는 쪽을 이제 어떤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폐전지 재활용업이고요.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제조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원래 정확하게 이산화 티타늄이라고 합니다. 네. 멋있죠, 티타늄. 네, 착색유라고 하는데 식품 첨가제죠. 네, 거기다가 어떤 코팅제 이런 쪽에서 매출이 거의 다 나오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 지분 한 27.6%를 갖고 있다 보니까 코스모 그룹의 약간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3년 동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. 근데 1분기 실적 좋았고 이번 실적이 좋다 보니까 오늘 올라가는 쪽은 일단 실적 플러스 앞으로 성장 동력이 무엇일까를 보여줬다는 관점 쪽에서 더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코스모 그룹주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코스모 화학도 오르고 코스모 신소재도 오르고 지금 뭐 2차 전지 하면은 또 대표적으로 코스모 그룹을 또 꼽아볼 수 있는데 네. 대표님의 그 성장성 그리고 이 코스모 그룹주를 좀 비교해 보자면 어떤 매력을 각각 갖고 있을까요? 비교요. 네. 그래서 지금 코스모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양극재 밸류체인을 구축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앞서 말씀드렸던 아직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모학이 양극재 핵심 원료죠. 그런 쪽에서 황산 코발트 쪽에서 국내 제조 공장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이제 막 매출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산화 티타늄 쪽이 이제 줄어들고 다시 들어가는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죠. 게다가 또 이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관련된 쪽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추가로 배터리 사업이나 전구체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양극재 중심으로 쭉 밸류체인이 수직 계열화되는 상황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몇 개 하고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변화는 코스모 그룹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코스모 신소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모 그룹의 재조명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주인공으로 꼽은 종목은 코스모 화학이거든요. 자,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. 어제는 11% 넘게 급락했다가 현재 18% 넘게 급등하고 있고 채팅방에 이런 글도 있었어요. 어제 거래량 없는 음봉은 페이크였나요? 라고도 글 올려주셨는데 네. 코스모 화학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요? 네, 페이크는 지나고 나야 페이크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시장 흐름들 때문에 또 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다 흔들렸었죠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변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2만 원대가 다시 넘었죠. 그러다 보니까 또 페이크가 나올지도 모르겠다.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하게 되면 따라가는 것보다는 한 19,000원대, 18,000원대 요 사이 정도쯤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지금 실적이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아마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을 텐데 기대감이 너무 반영돼 있다라는 쪽인데 상반기 실적만 보게 되면 괜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도 계속 특히 황산 코발트 관련된 부분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모학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네. 그렇게 되면 지난 고점대 부분까지 연결되는 한 25,000원대. 지난 고점? 네. 월봉상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. 네. 그 정도는 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손절가는 16,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코스모와 현재 따라 붙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니까요. 18,000원 정도 오면 매수해 보겠다. 목표 주가 25,000원, 손절가는 16,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시장이 반등하면 반등할 때 세게 오를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 또 집중하잖아요. 네. 오늘 2차 전지주였거든요. 네. 그럼 여전히 2차 전지주가 시장 반등 후에도 여전히 급락한 이후에도 주도주 자리를 놓지 않을까요? 반도체가 그 자리를 뺏진 않을까요?
딱 그러면 두 개 섹터만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2차 전지 쪽을 바라보는 건 성장이죠. 네. 지금 뭐 가격 밸류가 비싸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. 요즘엔 일단 뭘 해서 앞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뭐 증설하고 설비 투자하고 하게 되면 이게 다 호재로 작용하는 상황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성장 쪽에 초점을 맞추시되 장비 쪽과 소재 쪽은 좀 다릅니다. 이제 2차 전지 장비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장비 쪽은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변화로 나왔을 때는 소재 쪽이 계속 맞겠다라고 여전히.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근데 또 반도체는 또 장비와는 또 다릅니다. 반도체 장비는 상당히 미세 공정이나 뭐 선단 공정 갔을 때는 상당히 세심한 기술이 필요하죠. 그러다 보니까 장비 쪽은 훨씬 반도체 쪽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는 이제부터는 가격 메리트라고 봐야 되겠죠. 뭐 어제 SK 하이닉스 사장이 나와서 모건 스탠리를 깠죠. 죄송합니다. 이런 표현 죄송한데 네. 메모리 반도체 반박했죠. 예, 저 역시 앵커님이십니다. 네. 저 좀 입이 죄송합니다. 네.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올해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 이상 없다.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내년일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오늘 SK 하이닉스 그럴 줄 알았습니다. 네,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라든가 또 삼성전자가 앞으로 DRAM 쪽에서도 EUV 공정 추가하고 게다가 또 나오고 있는 비메모리 쪽 확대 DDR5 이쪽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반도체 쪽에서는요. 네. 그럼 2차 전지주랑 반도체 뭐 경쟁을 붙여서 하나만 사자 이게 아니라 네. 우리는 포트를 다양해야 될 것 같고요. 2차 전지주 안에서는 소재 쪽으로 반도체는 장비 쪽으로 보는 게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맞나요? 네, 정리를 잘하셨습니다. 정리의 여왕 김정은 앵커님이었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레몬의 여왕 김민수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